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특별한 시 한 편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. 바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이죠. 백석의 수라입니다. 이 시가요, 정말 놀랍게도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에서 시작해서 한 가족을 거쳐 마침내는 한 민족의 거대한 비극까지 담아내거든요. 그 깊고 거대한 세계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시의 시작은 정말 평범해요. 우리 집 방 안에서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런 아주 작은 사건으로 문을 엽니다. 네, 바로 거미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한 거죠. 그리고 시적 화자는 어떻게 하죠? 말 그대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빗자루로 휙 문 밖으로 쓸어버립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생명에 대해 어떤 특별한 감정도 없는 아주 무심한 상태인 거예요.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. 아니, 그냥 거미 한 마리 쓸어버린 이 사소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시의 제목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비극적인 느낌의 수라일까요? 사실 이 제목에 이 시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아수라장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? 네, 바로 그 아수라입니다. 불교에서 말하는 끝없는 싸움과 고통이 계속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계를 뜻하죠. 도대체 시인은 왜 거미 이야기에서 이토록 끔찍한 세계를 떠올렸던 걸까요? 자, 이제 그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시의 비밀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, 바로 시적 화자의 마음, 그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는 겁니다. 화자는 거미를 3번 만나는데요. 그때마다 감정이 아주 극적으로 변합니다.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죠. 그러다 두 번째로 나타난 좀 더 큰 거미를 보고는 가심이 찌릿해져요. 뭔가 찔리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, 갓 태어난 것처럼 아주 작은 거미를 보고는 가심이 아예 메이는 듯한 깊은 슬픔에 빠져버립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건 그냥 기분이 휙휙 바뀌는 게 아니에요.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쌓여가는 겁니다. 문학적으로 이걸 점층적 심화라고 하는데요. 무심함에서 시작해서 옅은 죄책감을 거쳐 감당하기 힘든 깊은 슬픔으로 감정이 점점 더 고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지는 걸까요? 화자가 드디어 깨닫게 되거든요. 아, 이게 그냥 벌레 몇 마리가 아니었구나. 생각해보세요. 처음 쓸어낸 새끼 거미,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큰 거미, 또다시 나타난 아주 작은 새끼 거미. 이쯤 되니 화자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죠. 아, 이들은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구나. 이 구절을 좀 보세요. 화자는 이제 거미들을 의인화해서 엄마, 누나, 형이라고 불러요. 그들의 관계와 슬픔을 자기 일처럼 상상하기 시작한 거죠. 이 순간부터 거미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바로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. 결국 자신의 그 아무 생각 없던 행동 하나가 한 가족을 풍비박산낸 돌이킬 수 없는 파괴 행위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. 그러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플 수밖에요. 자, 이제 이 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마지막 비밀을 향해 가보겠습니다. 방 안의 이 작은 비극이 어떻게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역사적 비극과 연결되는지 이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. 이 시가 쓰인 1930년대 어떤 시대였죠? 일제의 극심한 수탈 때문에 수많은 우리 민족이 정든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가족 공동체가 무참히 파괴되던 고통의 시기였습니다. 시인은 방 안에서 흩어지는 거미 가족에게서 바로 그 시대 우리 민족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. 작은 비극이 시대의 큰 비극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거죠. 시에서 계속 반복되는 차디찬 밤이라는 표현, 이게 그냥 날씨가 춥다는 뜻이 아니에요. 이건 바로 우리 민족이 처했던 그 암울하고 혹독한 시대적 현실,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시어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화자가 느끼는 그 깊은 연민과 슬픔을요, 단순히 거미 가족에 대한 감정을 넘어서 가족과 공동체를 잃고 흩어져야만 했던 당시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에 대한 슬픔이었던 겁니다. 하지만 백석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절망적인 수라 속에서도 아주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거든요. 바로 화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말이죠. 이 행동의 변화 정말 중요합니다. 처음엔 빗자루로 그냥 휙 쓸어버렸잖아요.
그런데 마지막엔 어떻게 하죠? 거미가 다칠세라 부드러운 종이에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서 옮겨줍니다. 파괴의 행위가 회복을 바라는 희망의 행위로 바뀐 거죠. 이 작은 행동 하나에 화자의 모든 깨달음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행동의 변화는 문 밖이라는 공간의 의미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. 처음에 문 밖은 뭐였죠? 춥고 위험하고 쫓겨나는 곳, 말 그대로 추방과 해체의 공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마지막에 화자가 거미 가족의 재회를 바라며 그들을 보내주는 문 밖은요,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합니다.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.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만남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슬픔을 느끼는 거죠. 희망과 슬픔이 뒤섞인 아주 복합적인 감정입니다. 이것이 바로 시 수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. 우리 삶이 아무리 아수라장 같고 끔찍해도, 즉 수라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하기를,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, 그 마음 말입니다. 백석의 수라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우리도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작은 존재들 안에서 어쩌면 한 시대의 거대한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회복의 희망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.